자, 이어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까지 조금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플로우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글로벌 채권시장 플로우 좀 체크해 볼 텐데요. 흐름을 좀 한 줄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글로벌 채권 시장의 흐름은 화이트 패드 국면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이트 패드, 그러니까 연준한테 맞서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통상 연준한테 맞서지 마라 좀 이러잖아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시장의 유명한 khokyeon 중에 하나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 Don't fight Fed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연준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빼서 파이트 패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연준의 주장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기준금리가 4.5%인데 올해 5.25%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일관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더 높은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모든 위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말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연방기금 선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기준금리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연준에서 말하는 5.25%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5%를 최상단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동결하겠다는 주장과 다르게 4분기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5.25%에다가 올해 내내 인하는 없다. 이게 연준이고 시장 쪽에서는 5% 가봐야 최상단이 5% 그리고 4분기부터는 금리 인하 나온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시장에 있었던 이슈랑 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연초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번 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헤드라인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업률은 더 낮아졌고 신규 고용 수는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라 볼 수 있는 임금 물가 악순환이 조금 완화됐다라는 기대가 좀 나타났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금리 하방 압력을 키웠다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표 같은 경우는 ISM 서비스업 PMI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이번 달에 전월 대비로 6.9포인트 급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나 전월치 그리고 기준치라고 볼 수 있는 5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이제 서비스 경기 같은 경우도 둔화 국면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급락한 폭을 보시면은 6.9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게 과거 역사상 거의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6.9포인트보다 크게 하락한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번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딱 한 번 있어가지고 총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업 경기가 좀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현재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압력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젯밤에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죠. 바로 이게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요. 이게 일단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물가 레벨 자체가 6개월째 둔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물가는 작년과 다르게 잡힌다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고 이런 흐름들이 연준의 주장과 다르게 시장의 생각처럼 긴축이 좀 더 제한될 거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10년물 금리가 약 전일 대비로 10bp 하락하면서 3.45%까지 레벨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많은 중요한 지표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연초에 고용지표, 선행지표들, 그리고 물가지표까지 확인하면서 상당 부분 가격에는 많은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번 주에 소매 판부에 같이 일부 실물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지만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보다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주장과 다르게 내년도 올해 그 금리 인하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레벨에 대한 좀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 생각되고요. 거기다 연초부터 채권 강세 요인은 이게 올해 자금 집행 기관들이 이제 올해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수급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슈들이 많이 해소되고 수급 영향에 대한 우려도 좀 부담되고 거기다가 금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빠르게 내려온 하락폭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되돌림의 구간 잘 좀 이용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채권플로우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이었습니다.